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1차 TV 토론 이후 민심의 변화는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준석 측에서는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체 여조에서 14%가 나왔다고 떠들었지만 명태균식 뻥카였습니다. 조원 CNI 7.7, 한길리서치 6.9, 미디어 리서치 8.7, 그리고 엠브레인 6%. 여기에 춘천지들은 9%를 찍은 여론조사 꽃이 가장 정확하다고 모순적으로 자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김문수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이 중 가장 공신력 있는 엠브레인의 중도층 조사를 보면 이재명 61, 김문수 23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61%가 이재명인데 전체적으로는 50%가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보수 3, 중도 4, 진보 3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이념 지형입니다. 즉 중도층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실제 이재명 지지율은 50%에서 61% 사이 어딘가에 있고 실제 김문수의 지지율은 23에서 36% 사이에 있다. 자, 이제 남은 변수는 영남권의 막판 결집 현상입니다. 거기에 먹이가 되는 건 오만, 공포, 희망이겠죠. 그래서 어제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만해 보이면 안 된다며 낙관론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재명에게 지배당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국힘당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말하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신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자는 나름의 컨센서스가 잡혔는데 오늘 영화 관람이라는 윤석열의 공개 활동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이 관람한 이 영화는 이영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영화로 6월 3일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과잠을 입고 나온 대학생들이 동원되었고 윤석열은 마치 히틀러가 괴벨스가 만든 자신의 찬양 영화를 보듯 만족해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관객들이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서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란 광신도들입니다. 물론 도중에 윤석열이 잠든 모습도 포착되었지만 영화가 끝나자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환길은 전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가 없이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 같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구나. 영화 속에 통계가 나온다! 라고 말했고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윤어게인 윤석열을 연호했는데 거기에 질문을 던진 기자는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뿐이었습니다. 헌정질서 유린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여기에 경호원들은 기자들을 밀어냈고 윤석열은 침묵 상태에서 영화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란 수괴가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고 그냥 영화를 봐도 문제인데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찬사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미리 선언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런 대활약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선거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힘당 지도부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조경태, 김근식 익명을 요구한 국힘 의원들 여럿이 줄줄이 나와서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것인가?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입니다. 선거를 탈탈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라도 해야지 그냥 놔둔다면 당이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용인하는 것이야. 그리고 국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방에서도 누가 좀 말려라 라고 아우성 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힘과 윤석열은 결국 여전히 일심동체라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미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불신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의 직인을 직접 날인해 인쇄대에 나오냐 이런 것을 선관위에 요청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럼 당장 때려치던가 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되면 승복하고 자신이 안 되면 불복하겠다고 시동 거는 거죠. 자, 오늘 윤석열은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외치며 찐한 퍼포먼스를 해주는 바람에 기억 속에서 윤석열을 지우고 독재자 이재명을 심어서 판을 뒤집으려고 생각했던 국힘과 언론들의 계획이 박살났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국힘을 찍으면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한편 오늘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두고 명분 없는 야합이고 내란 극우 세력 총집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은
이준석이 내란에 무슨 관계가 있냐며 발작했는데 그 야배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준석 선대위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준석은 내란 세력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또 하나의 팩트체크가 나왔습니다. 풍력 발전은 중국을 위한 것이라는 이준석의 주장은 풍력 터빈의 국내 점유율이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준석이는 최소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곡성, 관상, 마더 등의 유명한 영화 포스터를 만든 박시영 작가가 어제 이준석을 경멸하는 이유 18가지 글을 올려서 온라인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이 박시영 작가의 그 통찰력 때문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하나의 이미지에 담아 전달하는 작업을 업계에서 사실상 혼자 다 해먹고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패부를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박시영 작가가 펜코 분석 레전드를 올리면서 준천지가 다시 한번 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썼던 글이 난리가 났구먼. 펜코 친구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네. 언제나 그렇듯이 남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혼자서 흥분해서 큼큼대며 땀 흘리고 있더라고. 문의는 많은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해줘서 쏘리. 영포티, 스윗, 조팔육, 남패미, 찌까리 어쩌고 해서 단어 검색해보다가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싶어서 관둠. 그런데 그 메시지들 가만 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점이 이 친구들 사람은 여러 마리인데 말하는 건 너무 똑같아. 쓰는 단어, 말투, 지들끼리만 쓰는 어조. 아, 이 친구들은 그냥 인간 지네 같은 거구나. 이준석이 똥을 싸면 이 친구들이 소화하고 양을 불려서 온데온데 똥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신기한 건 이 친구들의 어떤 지향성이야. 이 말을 자주 쓰더라고. 우리를 질투한다, 우리를 무서워한다, 우리의 논리력에 화가 났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정작 옆에서 평생 긁혀있는 건 쟤네들 부모님일 텐데 엄한 데서 긁힌 걸 찾는 것도 안쓰럽고 대면관계에서 제대로 된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애정을 갈구하거나 친밀감을 목적으로 인간을 대하진 못하고 상대가 화를 내면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더라고. 야, 대박입니다. 뭐 그냥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치면서 신나하는 건 고등학교 들어가면 끝내야 하는데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 연민과 약자 혐오도 그 친구들이 쓰는 레토릭에서 도드라지는 특성인데 그 둘의 기원은 같을 거야. 컴플렉스. 이 자기 연민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이 친구들이 쓰는 말이 찌까리 수준, 남패미 수준, 이재명 막사니 이런 거거든. 수준. 머릿속에서 자신을 거대하게 부풀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은 한없이 쪼그라뜨려야 겨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러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들의 혐오는 자기 혐오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같은 면도 있어. 자신들이 민주당을 안 찍는 게 일종의 협박이거나 트롤 혹은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50대를 꼴받게 하는 저항적 행위라고 생각하더라고. 여기서 제일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 고작 한 표잖아. 모두가 동일하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투표권인데 왜 저들의 투표권을 남들이 탐낸다고 여길까? 그리고 모든 세대는 이전 부모의 세대를 부정하고 거부해. 지난 인류사 내내 그게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 정규교육 과정에서 정반합이라는 거 안 배우나?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안 찍는 게 뭐 그리 유난 떨 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도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저들이 저들 스스로를 얼마나 과대평가하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더라고. 나이에 너무 집착해.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꺼낼 때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인스타그램 유저 박시영입니다 라고 안 하잖아. 근데 꼬박꼬박 20대라는 걸 강조하더라고. 장담하는데 만약 그 친구들이 20대가 맞다면 그들의 40대가 정말 볼만할 거야. 오래 살아야겠네. 결과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네들이 욕하는 쓰레기 같은 들딱은 늙어서 변한 게 아니고 쓰레기 같은 어린애들이 시간만 축내서 썩어버린 것이라는 것 알까? 쓰레기 같은 어린애들이 누구냐고? 당사자 빼고는 다 알걸? 자, 이거를 한 줄로 줄이자면
컴플렉스 때문에 남의 집 초인종 누르며 글글 혐오하며 자기 연민하는 인간 지네들. 자,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가 저는 이보다 더 쉽고 정확한 팸코 분석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이고 역시 업계의 넘버원은 다릅니다. 앞으로도 박시영 작가의 글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